우리가 매크로한 것도 보면서 또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기업이 얼마나 그렇죠. 돈을 버느냐 예. 실적입니다. 네.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또 뭐 계속해서 좀 예상치가 안 좋은 건 네. 맞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우리가 또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유명관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예. 네, 본격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좋진 않죠. 아무래도 뭐 예상치라든지 전망들이 좋지가 않은데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 실적에 관한 분위기. 네, 우선 일단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네. 거는 네. 사실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도 다 기정사실로. 인지를 하고 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직전 실적 발표가 2분기 실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잘 모르시는데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네.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저는 사실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걸로 예측을 했지만 2분기에. 네, 2분기에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진 지는 지금 2년 만에 처음 안 좋아지는 겁니다. 3분기가? 네, 예, 이번 예. 3분기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을 보통 평가할 때 뭐 전년 동기 대비로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번 3분기는 뭐 16% 정도 YY로 작년 3분기랑 비교하면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는 어땠죠? 2분기는 플러스 한 5% 플러스였죠. 정도. 네. 그리고 예상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적이 지금 시간에 이제 실적이 좋다 안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예상 대비. 예상 대비 네. 좋다라는 것이라고 네. 일단 좀 생각을 네, 해주시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이번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안 좋고 예상 대비로도 또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최근 한국 증시가 특히 부진한 이유를 또 찾아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들의 이익 모멘텀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네. 한국이 사실 가장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IT 업종의 이익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부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또 실적을 이야기할 때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항상 얘기를 네, 하지만 기업의 매출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3분기에는 매출액이 여전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17%가량 또 늘어납니다. 2분기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업들의 매출액이라는 거는 네. 이제 수량하고 가격의 곱하기로 이제 계산이 네. 되는 건데요. 네. 최근에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국면이 그러니까 계속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실 가격 전가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네.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액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가격 거죠. 올렸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매출액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부진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좋아진 이유가 그 가격으로 네. 올린 전가한 부분도 있는데 네. 그게 전체 17%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면 네, 뭐 수량도 좋아진 거네요? 근데 수량은 점차 둔화가 되고 있고요. 가격 위주로. 네, 주력 반영되고. 그러면 17%의 대부분이 가격에서 네, 맞습니다. 기인한 것이다. 네, 왜냐면 작년 3분기랑 비교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작년 3분기랑 지금 물가 수준이 사실 뭐 미국의 CPI 지표만 보더라도 YOY로 8%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7%나 차이 나나요? 네. 매출액은 작년 3분기랑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매출액은 좋은데 다른 영업이익 같은 거는 많이 네. 떨어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매출액이 좋다라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저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 매출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물가가 사실 언젠간 잡힌다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언젠간 진정이 될 거다 어느 국면에서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매출액은 더 이상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한국 기업들의 재무 상태의 가장 큰 지금 위험 요인이 매출액이 둔화됐을 때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물가가 조금 잡히는 국면에서는 탑다운에서는 아마 증시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기업 실적 입장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뭐 재무제표 상에서 매출액에서 이익까지 내려올 때 가장 한국 기업들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부분이 매출 원가라는 부분인데요. 네. 매출 원가는 물가랑 사실 연동이 됩니다. 네, 매출액이 아까 곱하기가 있는 것처럼 매출 그쵸. 원가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지금은
매출액이 너무 빨리 성장을 했었던 국면이다 보니까 네. 매출 원가도 많이 올랐지만 기업들의 매출액이 사실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잘 날 수밖에 없었어요. 2분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국면부터는 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와 매출 원가가 늘어나는 속도가 역전이 되는 게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물가까지 사실 둔화가 되는 게 오히려 나타나면은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은 훨씬 더 낮아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시고 있지만 네. 얼만큼 안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들 의견이 좀 다르지만 네. 저는 아마도 매우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어쨌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년 이후까지도. 실적까지. 네. 3분기는 물가가 피크아웃 한다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은 괜찮을 거예요. 3분기도. 하지만 내년 가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이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쵸. 거죠. 네. 근데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있으면 네. 이게 물가가 오르면 네. 매출 원가부터 먼저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매출액부터 오르나요? 근데 뭐 조금 더 회계적인 용어를 섞어서 예. 뭐 고정비, 변동비 네.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네네. 매출원가, 판관비 이렇게 구분을 할 네. 수도 있는데 사실 고정비, 변동비가 이제 말씀하신 매출액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기업들이 늘어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고가 많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네. 근데 이 재고 안에는 기업들이 팔기 위한 제품들도 있을 뿐더러 미리 사둔 원재료도 많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매출 원가는 쉽게 줄어들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네. 뭐 매출 원가율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과연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100이면 매출 원가가 얼마큼 차지하는지. 네. 근데 한국 기업들은 대략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기업에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그냥 이런 물가 문제에 의해서만도 지금 나빠질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큰 주제가 네. 가지고 오신 자료도 보면 내년 기업 실적 하향 네. 조정도 불가피, 네. 실적 그래서 피크아웃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 네. 그 방법이 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네. 자료 중심으로 좀 의견 아, 펼쳐주실까요? 네. 네. 우선 내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마 기업 실적은 대략 뭐 지금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한번 다 모아 보면은 네. 네. 한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이랑 비슷한 레벨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5월 달에 사실 애널리스트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2022년도 실적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4% 정도 늘어나는 거로 추정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네. 내년도 실적도 지금 아직까지도 플러스 5%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대략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22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내년도 추정치는 대략 한 23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중에서 사실 뭐 당연히 한국은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반도체와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반도체는 이미 마이너스 2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내려와야 될 것으로 뭐 대충 보고 있지만 반도체를 사실 빼고 이익 그로스를 계산하면은 한 플러스 16%예요. 아, 이게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실적 끝나고 조정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사실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보통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본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익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제시하는 밸류에이션을 곱을 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네. 하는데 네.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럼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긴 어려워요. 근데 이익도 하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리포트들이 굉장히 목표 주가가 다운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주가가 사실 실적보다 조금 선행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와 연계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뭐 내년도 기대치가 낮아지는 국면이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확 낮아질 텐데 그때 한번 사실 뭐 이익이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한번 조금 기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다. 시기적으로 그게 언젠가요? 한 10월 말쯤 되나요? 네, 11월 11월 둘째 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월 둘째 주. 11월 둘째 주. 1월 둘째 주. 그때가 네, 3분기 실적이 네, 종료되는 네, 시점이고 사실 그때가 뭐 저희가 7, 8월에는 지수가 좋았잖아요. 보통 저희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베어마켓 레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11월 뭐 중순도 비슷한 정도의
반등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 지금 플러스 5.3%에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저는 마이너스 한 6% 정도까지는 둔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닝에서 30조 원 이상 하향 조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번에 한 게 230조 정도 추정치인데 네. 이번에 200조 정도. 네, 지금 아마 데이터를 보시면은 네. 한국 기업들이 내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230조인데요. 네. 아마 결국에는 한 200조 원 수준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요? 네. 보고요. 30조 원 정도 좀 하향. 내려올 네. 거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 예. 폭에 대해서는 사실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30조라는 것도 개념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30조가 내려오면 이게 얼마나 나빠지는 건지. 대략적으로 어닝이 15% 정도 네. 네, 까임 이제 네. 하향 조정되는데요. 주가라는 거는 이익하고 밸류에이션의 곱하기로 네.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럼 예. 밸류에이션을 고정시키면은 지금보다 주가는 그럼 15% 정도 이론적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벌써 빠진 게 25%, 30%. 그러게요. 네,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을 제가 네, 제외하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금리가 오른 부분 때문에 네. PER을 사실 더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국면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아침부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좀 아이 그렇긴 저희 하지만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아, 합니다. 그런가요?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고요. 예. 네. 이게 사실 한국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진짜 좋지 않아요. 네. 아, 그래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다녔지만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는 데는 매출액도 중요하고 영업이익도 네. 중요하지만 네. 사실 현금 흐름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네. 당장에 얼만큼 현금이 있는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은 돈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네. 사실 한때 네. 무슨 이게 돈 현금을 되게 많다고 많이 하지 않아요? 갖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항상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봤을 때는 한 5개 분기 전 정도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런가요? 네, 1년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국은 배당을 어쨌든 주잖아요, 기업. 네. 그러면 이 현금 흐름표 항목 중에서 이제 배당 항목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중입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5분기 전부터 그동안 돈 어디다 썼나요? 돈을 쓴 게 아니라 네. 아마 재고 자산이 늘어났는데 다 쓰인 것 같습니다. 재고가 늘어났다. 운전 자본이라고 저희는 네, 표현하는데 네. 이 운전 자본이 쌓이면 쌓일수록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매출액이 꺾일 때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매출액이 둔화될 때 아마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클 거다라는 부분은 이 운전 자본을 사실 뒤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매출액이 둔화된다라는 거는 물가가 꺾인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주기 시작하면은 네. 네. 훨씬 더 둔화폭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이코노미스트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의 기준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내년에 나타나면은 이 수량 자체가 확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실적 3분기 끝나고 한번 뭐 사보지만 내년을 바라보고 사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제가 좀 말이 좀 이렇게 많은 건 네. 아니지만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주세요. 예, 예. 네. 이게 저희가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보면 바로 V자로 반등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V자 반등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뭐 제가 주가가 지금보다 더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를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탑다운에서 말하고 있는 주가 반등 요인하고 바텀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가 반등 요인이 완전히 상충돼요. 이게 아까 네. 물가가 잡히는 부분과 실적이 돌아서는 부분의 시기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적어도 아마도 한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만의 힘으로는 주가가 네,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을까요? 물가가 꺾이면은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요. 증시에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때부터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훨씬 더 빨리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텀업과 탑다운의 의견 불일치가 아마도 내년 상반기 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고 자산이 네.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네. 이게 뭐 저희가 재고가 많다 적다를 표현할 네. 때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 기준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QOQ로 많이 보는데요. 네. 1분기랑 2분기 재고 자산 비교하면은 12%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일단 쌓여 있는 재고는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기업들의 재고는. 그, 네. 그 가격을 제외한 아니요, 가격을 포함해서. 가격을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
당연히 이제 왜곡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 매출액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재고자산하고 비교를 합니다. 네. 이게 보통 매출액 나누기 재고자산으로 계산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대략 한 9회 정도 나와야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7.5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재고가 많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은 네. 한 350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이게 보통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재무제표에 또 항목이 있는데 네. 기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향후의 수익성을 전망할 때 굉장히 좀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락하면은 향후에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회전율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내년에 가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기에는 거의 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나눴을 때 한 7%좀 넘습니다. 7.5% 정도. 네.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OPM이 한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니까 네. 이게 절대적인 레벨이 높아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하락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 실적에. 근데 한국은 7.5%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7.5에서 6.5로 내려오는 순간 저희가 감당해야 될 영업이익 하향 조정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국가인 거죠. 구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실적 하향 조정이 다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만큼 하향 조정될지를 계산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 부분 아무리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도 하향 조정폭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미국도 사실은 그 실적이 나빠질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그 폭보다 우리나라가 네. 확실히 폭이 더 클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반영이 덜 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네. 아마도 3분기는 반영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고서들이 네. 3분기 실적의 전망을 많이 작성을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근데 내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올해 한 63조 원 정도 벌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 추정치가 50조 원 정도 버는 걸로 추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바텀업 애널리스트랑 저희 반도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해보면 5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거의 전망을 하고 있어요. 보고서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또 저희들은 연간 전망이라는 작업을 또 합니다. 내년도 네. 전망. 네. 그때 아마 추정치가 크게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렇다면 뭐 미국 주시장이 뭐 오르고 내리고 모르니까 네. 오른다고 하면 우리는 좀 못 쫓아가고 네. 내린다고 하면 더 많이 내리고 뭐 그럴 위험성이 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좀 그래왔죠. 그래왔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우선 뭐 당연히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보다 항상 베타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큽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하락하면은 조금 더 많이 하락하고, 네, 그럼 뭐 앞으로도 뭐 그럴 가능성은 뭐 계속 지속이 되기 높죠. 네. 제가 앞서서 이해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가 지금도 안 좋고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네.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도 플러스라는 건 다른 쪽은 좀 좋다라고 네.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네. 이 분기가 지나면 좀 많이 조정이 돼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좀 이해를 그쵸. 했거든요. 다른 쪽이 플러스인 게 더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그 대표적인 네. 업종 중에서 좀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업종이 있다면 뭐가 안 좋은 있을까요? 쪽이요? 네네.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거다. 안 좋은 쪽은 다 안 좋죠, 사실. 반도체 빼고. 네. IT 빼고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IT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워칭을 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IT가. 먼저 이익이 가장 하향 조정이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조정했다. 맞습니다. 예, 예.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향 조정이 빨랐어요. 왜 IT만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서. 아니 IT가 사실 사람들의 예. 공급망에 가장 큰 타격을 먼저 받았고 예. 네, 사람들의 소비에도 가장 좀 밀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서버 쪽은 기업들의 캐펙스에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아마도 추정치 하향 조정이 조금 더 빨랐을 거예요. 더 현실적이었다. 네, 네. 지금 올해 저희가 올해 시장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뭐 사실 전쟁 전에 공급망 교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네. 부분에 사실 IT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끝나는 것도 IT일 거고요. 네. 다른 섹터는 좀 많이 눈높이가 내려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향 조정이 끝난다는 건 좀 돌아서는 것도 어느 정도 빠를 네, 거다라고 네. 기대해봐도 됩니까? 다만
V자는 절대 없다. 아하. 네,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사실 반도체 애널리스트 의견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근데 미래에셋증권 하우스 의견은 내년 2분기가 일단은 반도체 실적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 네, 그럼 주가는 제가 앞에서 이익보다 조금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봄쯤에 이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멀지는 않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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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진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오를 가능성은 사실 좀 적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아서 사실 준비하셨는데 못한 자료나 말씀을 네. 조금 그 안에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어떤 아니요. 부분 네. 있을까요? 네. 네. 이제 뭐 사실 실적 피크아웃 피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될 것 부분 같아요. 좋아요. 네. 지금 사실 반도체를 택하는 것도 실적 피크아웃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피크아웃이 좋을 게 없으니까 뭐 피크아웃이라는 반도체 거는 아니 사자. 네, 사자. 네. 그렇죠. 왜냐면 다 빠졌으니까. 그렇죠. 사자.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피크아웃이 조금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먼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대부분 다 피크아웃에 걸린 좀 논란에 걸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동차는 1분기, 2분기 사실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근데 네. 4분기는 내년 1분기는 이런 또 논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 피크아웃을 피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일단 실적 이익 증가율의 차이를 좀 보시면 돼요. 올해 10% 늘고 네. 내년에 20% 성장하면은 이거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적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게 올해 50% 성장했는데 내년에 10% 성장하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익 증가율의 차이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까처럼 이익 하향 조정이 끝난 아예 이제 하향 조정이 끝나버린 섹터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사실 제 보고서에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저희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처음 나온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서프라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이미 주가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실적 피크아웃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의 좀 기술적인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부분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네.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좀 돋보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응해 볼 필요는 있고 마지막으로는 업종 플레이를 하신다면 사실 반도체 IT 쪽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예, 실적 뭐 저희가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그 실적 보기가 사실 굉장히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있어요. 3분기 이전까지 사실 모르셨겠지만 좋았다라고 네. 하셨는데 주가에 그게 크게 반영이 안 그쵸.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아쉽긴. 네, 2분기가 했네요. 좋았다라고 한 거는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네. 뭐 전년 동기 대비 좋았는데 이번 2022년 2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속적으로 한 6번째 나온 분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좋아질 만큼 그렇죠. 좋아진 생각해 보면 미국도 7월, 8월에 좀 올랐잖아요. 6월 네. 말이 거의 바닥이었으니까. 그때 사실 올린 가장 큰 거는 실적이었거든요. 네, 그때 맞습니다. 우리 실적도 좋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나빠질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그 자료들이 조금 반영이 덜 돼 있을 가능성이 네. 많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좋을 때 크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나쁠 땐 또 확 빠질까 봐 사실은 그게 좀. 지금 무슨 연 아프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셔서 깊은 얘기 들어보겠고요. 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유명관 수석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